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런 말, 좀 공감하시나요? 아, 네, 많이들 그러시죠. 아니면 뭐 카드 명세서 딱 보고 내가 이걸 왜 샀지? 하고 이렇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하하, 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돈 관리 유형 찾기라는 글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금융 성향을 좀 더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이게 마치 MBTI처럼 흥미로운 5가지 돈 관리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그 길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죠. 아, 그런가요? 네, 옛말에도 돈은 우리를 주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 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금융 DNA라고 할까요? 그걸 파악하고 좀 더 건강한 돈 관리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안절부절형인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은행 앱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확인하고 계좌 잔액 뭐 100원, 1000원 변동해도 마음이 막 철렁하시는 분들. 네네. 있죠. 최저가 검색은 뭐 기본이고요.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사고 파는 건 되게 자주 하는데 정작 그 수수료는 계산에 잘 안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쵸. 그런 조바심이 때로는 되게 빠른 대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기회비용을 낳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이요? 네. 자료에서도 보면 이런 잦은 확인이나 거래가 오히려 그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시장의 큰 흐름이라든지 뭐 자산 배분 같은 더 중요한 전략을 놓치기 쉬운 거죠. 아, 정말 작은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큰 걸 놓치는 그런 격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감과는 정반대로 무조건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유형도 있겠죠? 네, 있죠. 두 번째가 바로 햄스터형입니다. 마치 그 햄스터가 먹이를 볼에 막 가득 저장하듯이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에서 아주 큰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해요. 네, 안정감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유형에서는. 위험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고요. 네. 이런 성향은 특히 뭐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들 하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그 영국 퇴직자들 사례처럼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정 추구가 오히려 자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와, 안정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니 참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돈 문제 앞에서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타조형입니다. 타조형이요? 재밌네요. 네. 월급날 카드값, 뭐 대출금 이런 게 자동이체로 싹 빠져나가면 그 뒤로는 그냥 에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재정 상황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딱 외면해버리는 거죠. 네, 네.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자산관리사한테 모든 걸 다 맡겨고도 정작 자기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이건 뭐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심지어는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영국 정부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 퇴직 연금 가입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딱 30분? 아니, 1시간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자기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하긴 회피가 능사는 아니겠네요. 그럼 반대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분들도 계시죠. 네 번째는 행복형입니다. 네, 행복형.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이러면서 여행, 맛집, 뭐 취미생활 이런 현재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네, 현재의 행복 추구,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정말 진정한 만족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잠시 잊기 위한 충동적인 소비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 충동 소비. 네. 계획 없는 욜로는 자칫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고 그 안에서 경험을 위한 소비와 또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저축, 비상금 포함해서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균형.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허세형인데요. 화세영, 네. 혹시 SNS에 막 명품 사진 올리거나 모임에서 굳이 자기가 나서서 계산하려는 모습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가끔 있죠. 이런 분들이 실제 재정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좀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할인받으려고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산 적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좀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득에 맞지 않는 차를 유지하느라 생활이 어려운 카푸어나 또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카푸어, 하우스푸어. 중요한 건 결국 내면의 만족이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건전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정말 숨가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안절부절형은 너무 작은 것에 얽매이고, 햄스터형은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타조형은 외면하다가 위험을 키우죠. 네. 또 행복형은 너무 현재에 치우치고, 마지막으로 허세형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나는 이 유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된 성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아, 인식하는 것?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신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에요. 네, 균형. 오늘 계속 나오는 핵심 단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균형 잡힌 돈 관리. 이걸 위해서 이번 주에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대안이네요. 네.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